근데 너무 신기한 게 여러 개가 완공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스케치업에서 이렇게 한 게 똑같이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창조를 그만뒀을 때 이제 동기가 15명이었고 이제 하나둘씩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공무원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뭐 자기 사업하고 있는 친구들이 저희 기수 중에서 가장 많고, 누가 가장 끝까지 남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중에 저도 있었대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일찍 나왔고 사실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나중에 창업을 하고 안 건데 저는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더라고요. 많이 돌아다녀야 하고 좀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런 거를 즐기는 사람인데 사무실에 앉아서 뭔가 이게 되게 답답했었나 봐요. 그래서 막 허리 디스크도 좀 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현장에서 뛰는 일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친구가 인테리어 사무소 한 군데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여기 너 현장 뛸 거면 여기 인테리어 사무소 가는 게 어때? 해가지고 창조해서 이제 진급을 앞둔 상태에서 나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과연 대리로 진급할 수 있을까라고 불안하던 시점에 여기를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g이라는 인테리어 사무소를 들어갔고, 이 인테리어 사무소에 갔는데 명함을 주시는데 팀장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얼마나 자유로운 회사였냐면은 초창기였어요. 이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대표님, 공동대표님 2분, 그러니까 실장님, 소장님이 계셨고 그리고 직원이 현장 직원 1분이 계셨고 그 다음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는 현장에서 좀 필드에서 뛰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여기가 사무소가 진짜 예뻐요. 이렇게 주택을 이렇게 개조를 했는데 저 스매그 냉장고 약간 되게 맞아. 로망이잖아요. 2층에 저기 사무실이 있는데 이렇게 막 보면은 이 체어도 막 이 디자이너 제품이잖아요. 너무 예쁘다.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너무 반해가지고 나 여기서 일을 하고 싶어 해가지고 했는데 면접을 보다가 분위기가 좋아져서 와인까지 마시고 나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너무 즐겼는데 이러고서 왔는데 이제 함께 일해달라는 연락이 다행이다. 와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고, 근데 인테리어 사무소가 되게 녹록치가 않은 게 한 개를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세 프로젝트를 동시에 하고 있어야 그 회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게 공사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미팅을 가서 어느 정도 하고선 공사로 이어져야 저희가 이윤이 남는데 공사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가 디자인만 하고 제안서까지만 제출을 하는 거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안서를 한 개 쓰고 있고 이제 실측 도면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뭐 현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 정도 적어도 3개를 하고 있어야 그 회사가 굴러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고 그냥 왜 이렇게 일이 많아, 나 집에 가고 싶어, 막 차라리 설계사무소 때가 낫네,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막상 창업을 하고 나니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여기 인테리어 사무소 대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전 이제 대표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측을 해요. 실제로 그곳에 가서. 진짜? 네. 군대에서 공사관을 진짜요? 많이 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려서 이거를 도면 작업을 하죠. 너무 그래서 힘들겠다. 도면 작업을 해요. 하고선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3D를 올려서 디자인을 제안을 하는 일을 하고 이건 또 다른 데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실측, 도면, 스케치업, 공사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사이클인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창조 때는 한 프로젝트가 끝나는 거를 거의 보지도 못하고 나왔는데 보통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여러 개가 완공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스케치업에서 이렇게 한 게 똑같이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여기 부분 가구 디자인해봐 이래서 막 이렇게 호기롭게 디자인하면은 진짜 꼽히면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신났고, 그리고 제가 파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막 이렇게 파티를 해요, 직원들끼리. 근데 이제 직원이 많지는 않으니까 친구들을 초대를 해요. 그리고 요리는 직접 하신 거예요, 대표님이. 케이터링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 사오기도 하고. 네, 저거는 아마 케이터링을 불렀었던 것 같아요. 햄버거인가? 네, 미니 햄버거. 진짜 맛있겠다. 네, 그래서 하고 옥상에 바베큐 장치가 있어서 거기서 고기를 굽습니다. 야. 그래서 이렇게 파티를 하고 이런 되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서 정말 오래 다녔죠, 저도 나름. 네, 그러고 이게 완공됐던 건데 지금 없어졌어요. 이게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안 되고선 없어졌는데 아마 뭐 계약 문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이도라는 도자기 회사가 있는데 그 도자기 회사의 아카데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도 도자기로 같이 식사를 하는 공간, 이제 여기가 로비인데 오른쪽 저 유리문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그 공간이 나오고 왼쪽 문을 열면 이렇게 강연장이 나와요. 우와. 근데 이 강연장도 이제 영화관 의자처럼 하면은 안 예쁘니까 나름 편하지만 영화관 의자스러운 거를
해서 저 의자를 찾으러 진짜 엄청 고생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없어진 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이거는 가구 디자인 해봐라고 했을 때 그 가구가 진짜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디자인하신 거구나. 네, 이게 나름 디자인을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 이게 실제 만들어진 네, 가구. 그래서 이 주택에 들어갔어요. 근데 음. 이제 아이가 있는 집이었는데 미닫이를 해서 애들이 열면 안 되니까 뭔가 무슨 장치를 넣어 달라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작은 인테리어 회사의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다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그 세계 책의 날 행사라고 있었어요. 광화문 앞에서. 그때 이제 코로나 이전이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책의 날 행사라는 걸 어떻게 하게 됐는데, 조형물 앞에 놓는 코끼리, 되게 큰 코끼리가 있었거든요. 예. 코끼리 작품, 미술 작품이 있는데 그 코끼리가 책을 보고 있으면 좋겠다 해서 책을 해야 되는데 그 단가 내에 만들 수 있는 책 가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아니, 아이소핑크에다가 종이를 붙이고, 아, 종이 붙이고. 네, 그리고 저 마스킹 테이프로 줄 넣고, 그래서 막 만들어서 그 책을 했고, 이거는 이제 책 부스고, 그래서 저기 코끼리가 앞에 적어 있는 책이 제가 직접 만든 거였고, 그리고 여기 멋지다. 책 벤치들은 제가 다 디자인을 해서 가구업체에서 한 거고, 저기 이제 아티스트들이 그림을 그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 목공이 하고 있던 책의 날 부스고,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저 탑도 제가 디자인해서 와. 한 거고, 저기에는 이제 디지털 작가님, 디지털북 작가님 되게 유명하신데 그게 꽂혀져 있어서 밤엔 불이 나고, 그리고 작가가 한 명이 부족해서 제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있어요. 처음으로 드로잉 아티스트로 데뷔를 한 데뷔작. 야.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사부작 건축물을 그리는 거를 지금도 좋아해서 그걸로 이렇게 그렸었고, 그리고 있잖아요. 땅바닥에 아까 그렇게 이렇게 앉아서. 그러니까 막 와서 진짜 아티스트, 저 나름 아티스트 아티스트죠. 데뷔했죠. 데뷔한 거죠. 네, 그래서 막, 이거 뭐예요? 막 그러는데, 이건 네덜란드 건축물이고요. 이거는 뭐 몽골의 게르고요. 막 이런 거 막 설명하면서 막 신나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있어요. 정동에 있는 루소 커피라고, 루소. 네, 예. 거기에 이렇게 커피숍을 해서 이거 2층이고 또 함께 참여한 작품이고, 이것도 저 막 물 나오는 저 디펜서 막 이런 것도 다 디자인하고 가구도 직접 다 고르고 해가지고 정말 사부작 만들었던 그런 프로젝트인데, 네. 이거는 제가 주도하진 않았고 소장님 하에 했고, 저 조명이랑 이런 거 디테일 같은 거 푸는 법 이런 것도 좀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상업 디자인을 처음 배웠어요. 카페를 뭐 저 쇼케이스 밑에는 그렇게 열리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뭐 관리가 된다. 뭐 이런 것들에서부터 뭐 커피 기계가 올라가는 데에서는 반드시 철제로 이렇게 막 전문 용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뭐 아무튼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니면 대리석이 깨진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되게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계기였고, 그리고 이거는 카카오 프렌즈 스토어. 카카오 프렌즈 투어를 한 거는 아니고, 제가 저 하이바를 딴 데다 놨는데 베낀 거예요. 다른 분 거랑. 그래서 저희 회사 게 아니라 카카오 프렌즈 스토어랑 바뀐 거예요. 이거는 하남 스타필드가 한창 이제 지어지고 나서 거기에 있는 매장 2개를 동시에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옆에가 카카오 프렌즈 스토어였는데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제 카카오 프렌즈 스토어니까 이제 저거 그냥 쓰고 다녔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공사를 했는데 갤러리 샵이었고요. 갤러리 샵을 공사를 하고 그 맞은편에 있는 그 마카롱 모양의 비누 파는 그런 매장이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렇게 갤러리 르메르팝이라는 데랑 그렇게 이제 완공이 됐고, 그리고 이게 사실 제가 여기를 한 2년 좀 넘게 다녔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를 했을 줄을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사진 정리하다가 안 건데, 그리고 이거는 샤르반이라고 롯데 백화점에 있어요. 백화점 위에 아동복 매장인데, 아동복 매장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봤을 때 그 감흥이 되게 엄청난 거예요. 공사도 금방 이루어지고, 좀 백화점 매장 설계는 되게 안 좋아하는 점이 밤에 9시에 문을 닫으면 그때 올라가서 공사를 해요. 밤에. 그래서 뭐 하루에서 3일 정도 빨리 치고 빠져야 되는 그런 공사였어요. 근데 이 쉐르반 같은 경우에는 바닥 보면은 저
헤링본을 예, 예. 강마루를 다 저렇게 깔아야 했고 뭐 아무튼 좀 되게 힘들었는데 결국 해고 저 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패브릭을 골라서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뻗기고선 이제 예. 이 세르반의 이 컬러풀한 그런 거를 같이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저 뒤에 장도 만들었고 다 만든 거네요, 그냥. 네, 사온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사를 했고 너무 신기했던 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케치업이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되게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미있었던 작업인데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거기다. 제2롯데월드. 맞아요. 롯데월드 타워 앞에 여기 원래 그 조각상이 있어요. 뭐요? 네, 지금 보여드릴 건데 예, 예. 그거를 설치하는 작업을 어떻게 했는데 예, 콘크리트를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짓습니다. 그래서 하우메 플랜자라는 작가의 이거를 설치하는 거를 어떻게 하게 됐는데 예. 이제 하우메 플랜자가 원래 알파벳이나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글에 특화되어 있어서 보시면 뭐 서울, 평화 이런 게 보여요. 맞아. 네, 여담은 이거를 나중에 설치하고서 알았는데 등 뒤에 롯데라고 써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시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많은 건축도 분들이 다녀오셨을 르꼬르비지에 전시. 네, 근데 안타까웠던 점은 건축으로서는 이야기하기보다는 대중적으로 다가갈 때는 좀 예술 작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클라이언트 분의 의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미술 전시였죠. 그래서 건축 전시를 기대하고 가셨던 분들은 미술가로서의 르꼬르비지에를 체험을 하고 왔다라는 좋은 평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쉬웠다라는 평이 많았던 전시였는데 그럼 이 전시를 기획하신 거예요? 네, 전시 공간 구성을 기획을 한 거죠. 뭐 벽체 세우고 색칠을 어떻게 할 거고 뭐 우와. 그런 것들을 다 했는데 그리고 나름 되게 요소에 디자인할 거리가 되게 많았어요. 그게 되게 재밌었고 이게 한 300평 정도 되는 규모였는데 이거 이후로는 막 50평 되는 데는 되게 막 응? 왜 이렇게 작지? 약간 막 이 정도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큰 전시였고 그리고 제가 건축학과를 전공을 했다고 하니까 클라이언트 분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제 르꼬르비지에 재단 분들이 오셨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런 전시 공간이에요. 한가람 미술관인데 여기에 벽체를 세워요. 근데 이게 벽체를 하루 만에 다 세우고 3일 만에 설치를 해야 돼요. 대관료가 있으니까. 가능해요, 이게? 네, 가능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벽체를 세우고 저희 우와. 대표님 뒷모습이고 이렇게 색칠을 하고 진짜 빨리 한다. 네, 그러고선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지금 여기 모듈러 예, 모듈러. 기억나시죠? 예, 예. 저걸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 저 모듈러 가지고 와서 이렇게 눕기를 따고 해가지고 이제 포맥스로 해가지고 이제 모듈러를 했는데 이런 발상은 사실 건축 전공 안 한 사람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셨고 이 연표도 제가 디자인을 했고 그러니까 되게 자질구레한 것까지 어떻게 보면은 막 문고리까지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설계를 할 때. 근데 이런 그래픽적인 것까지 다 디자인을 하게 됐고 재밌었겠다. 네, 이때 일러스트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을 했고 그리고 여기 이 공간도 제가 디자인한 건데요. 유네스코로 선정된 그 건물들, 르꼬르비지에 작품들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돋보일 수 있을까 해서 저렇게 간접등을 넣어서 이렇게 어두운 공간에 전시를 했고 저 7개국, 네. 저 국기가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그게 클라이언트 분의 르꼬르비지에 재단의 요구였고 만약에 이게 그냥 이렇게 세워지면은 프랑스가 먼저면은 뒤에 스위스가 꼴찌인데 싫어하잖아요. 이게 개관식에 대사님들도 오시는데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은 공평하게 보일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동글게 하자. 근데 동글게 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적고 아기가 뛰어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프랑스 뒤에 뭐 독일이 가려지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결 모양으로 매달자 이렇게 해서 되게 뿌듯하게 해결을 했던 그런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루어졌던 안도다다오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저기 글자가 생각보다 되게 조그매요. 저 사인물을 이제 스카시 그걸로 붙이는데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빨리 퇴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3일 만에 다 해야 했고 그래서 제가 다 붙였는데 그래서 저 때부터 이제 사인물 막 붙이는 법도 해봤고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노가다 같은 일들도 하게 된 게 이 인테리어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근처에서 같이 있었던 그 위대한 낙서전이라고 그래피티 작가들 전시였는데 백화점에 있는 그런 화장품 매장
이것도 3D로 디자인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완공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게 여기서 저 화장품 꽂는 데 있잖아요. 예. 꽂는 거 저것까지 다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거에서부터 저런 배치, 상품 배치, 이런 DP하는 방법, 브랜딩 이런 것까지 좀 되게 많이 배우면서 이게 사실 지금 제가 하스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면서 제일 처음 아키베어라는 거를 브랜딩을 해야겠다. 모터를 어떻게 해야겠다. 전시를 하려면은 뭐 전시를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전반적인 거를 좀 익힐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구는 지금 올려놓은 거랑 뒤에 있는 선반도 다 제가 디자인한 게 그대로 갖고 이거는 다른 전시에서, 그러니까 전시를 하면서 정말 좋은 거는 그 전시를 제일 처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 막 이렇게 찍고. 그리고 되게 작은 건데 이거는 그 고척돔의 넥센 히어로즈 예. 네, 그것도 이렇게 약간 사인물 같은 거 디자인해서 지금 바뀌었는데, 이렇게 해서 뭐 야구 이런 걸 만들자 막 약간 이런 귀여운 아이디어 같은 것도 실현시켰을 때 클라이언트 분께서 허락만 하신다면은 좋아요 이러면은 이렇게 약간 이런 귀여운 아이디어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런 작은 뭐 교수님 그냥 방 같은 것도 좀 남다르죠. 이런 것도 하고. 근데 되게 별로였던 거는 공사장을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목소리도 너무 커지고 귀도 아프고 그런 것도 힘들었고, 춥고 막 여름에는 덥고 이런 안 좋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연속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몸도 아프고 막 새벽 5시에 갔다가 이제 공사장이 보통 5시에 마치고선 사무실로 막 차 끌고 오면은 한 2시간 정도 길 막혀서 사무실로 돌아오면 사무실에서 다시 견적 작업하고 디자인 작업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몸이 안 남아나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고 살도 너무 많이 찌고. 신기한 게 막 대표님들은 그걸 다 버티시잖아요. 그래서 거의 도망치듯이 저 건축사 시험 준비할게요 이러고선 이제 건축사 준비를 사실 같이 했었거든요. 하다가 이제 한 과목만 붙었어요, 처음에. 네. 그러고서 나 왠지 이게 떨어진 게 이거 탓일 것 같고 막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그럼 그만둬야겠다 하고서 그만두고 이제 건축사 준비를 1년 동안 쉬면서 하게 돼요. 네.